여러분, 만약 19살 동생이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고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임대 출신 27살 언니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복수 방법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쌍둥이처럼 닮은 동생의 교복을 입고 언니가 대신 학교에 갔거든요. 그 결과 가해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지금 경찰이 되었어요.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쏟아질 거예요. 2023년 11월 어느 목요일 오후 4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7살 김채원.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채원은 무려 707 특임대에서 8년간 복무하다 전역한 그야말로 인간 병기였죠. 지금은 한 보안 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언니 나왔어. 동생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한겨울 얼음물에 빠진 사람처럼요. 채원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건 쌍둥이처럼 꼭 닮은 여동생 19살 김하윤. 하지만 이건 제가 알던 그 밝은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교복 치마는 군데군데 날카롭게 찢겨 있고 새하얀 블라우스에는 흙탕물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에는 피가 말라붙은 시커먼 상처가 여러 개 보였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햇살처럼 해맑게 웃던 동생 하윤이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어요. 두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 8년간 온갖 위험한 상황을 겪어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세상에서 동생이 가장 걱정되는 평범한 언니였어요. 동생 하윤이가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왕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랬어? 채원이 동생을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3학년 선배들이. 여러분, 이때 하윤이가 한 말을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툭 부딪히더니 1학년 주제에 얼굴 예쁜 거 믿고 나대냐고. 순간 채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복이 찢어진 거야?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윤이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더 심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뭘 어떻게 했는데. 채원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어요. 너 같은 애들은 좀 혼나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면서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변기에 머리를 쳐박았어. 그 순간 거실이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채원의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었어. 이거 SNS에 뿌려버릴까? 라고 하면서 채원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쥐어졌어요. 그 새끼들 이름 뭐야? 당장 말해. 언니 안 돼. 제발 문제 크게 만들지 말아줘. 하윤이가 언니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윤아, 채원이 동생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언니가 8년 동안 뭘 했는지 알지? 나는 이 나라를 지켰어. 그런데 내 집에서 내 19살 동생 하나 못 지킬까봐? 여러분, 이 순간 채원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폭력으로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언니 채원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하윤이의 방으로 소리 없이 들어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걸린 교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교복을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몸에 대어봅니다. 사이즈가 완전 똑같네. 무려 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키와 몸매가 거의 판박이었어요. 아침 7시, 하윤이가 눈을 뜨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언니가 자신의 교복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 대신 학교 간다. 뭐, 미쳤어?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는데 말도 안 돼. 교복 입으니까 완전 고등학생 같은데? 봐봐. 실제로 거울 속에 비친 채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19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안 돼.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채원이 거울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킬 걱정은 하지 마. 딱 하루면 모든 게 끝나니까. 하윤이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니의 낯선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언니, 정말 고등학생처럼 행동할 수 있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채원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애교 섞인 인사를 했어요. 정말이지 19살 하윤이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와, 언니, 진짜 소름 끼쳐. 하지만 하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상황에서 채원의 계획이 과연 성공할 것 같나요? 오전 8시 30분, 채원이 하윤이의 학교 정문을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심호흡 한 번, 후.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채원은 완벽한 19살 김하윤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심지어 가방을 매는 방식까지 모든 게 동생과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하윤아, 어제 일은 괜찮아? 단짝 친구인 수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채원이 하윤이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 하윤아? 너 느낌이 좀 달라졌네? 더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제 일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 봐. 채원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채원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업에 몰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8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네. 그러다 오전 10시 첫 번째 쉬는 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하윤. 거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기 시작했어요. 채원이 그쪽을 바라보니 남학생 3명이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놈은 박지훈. 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3학년이었어요. 야, 김하윤. 어제 우리가 준 선물 마음에 좀 들었냐? 박지훈이 비열하게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빤히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지훈의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휙 하고 흘렀어요. 분명 어제 본 그 김하윤이 맞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랐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 박지훈은 대체 뭘 느꼈을까요? 선물? 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하윤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나도 차분하고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어른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어제 화장실에서 준 그 아주 특별한 선물 말이야. 박지훈이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계속 압박했어요. 오늘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또 화장실에서 받아볼래? 응? 하지만 채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대로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야, 너 뭔가 좀 달라졌네? 박지훈이 저도 모르게 주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뭐가 다른데? 눈빛이 꼭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목소리도. 채원이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무서워졌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소곤소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저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봐. 목소리 톤이 완전 달라졌는데? 박지훈 선배,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때 채원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채원이 주변 학생들을 쓱 둘러보며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이 선배들이 어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아? 순간 시끄럽던 복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냐니? 진실을 말하는 거지.
채원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제 머리를 변기에 쳐박으셨잖아요?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 헙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박지훈 선배가 그런 짓을? 헐, 진짜? 말도 안 돼.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했어요. 너, 미쳤어? 미쳤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미친 짓이에요? 채원이 더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외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으셨죠? SNS에 올린다고 협박하면서 복도 전체가 술렁거리며 다른 반 학생들까지 전부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박지훈은 이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모든 학생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있는 이 순간 말이에요. 야, 닥쳐. 박지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채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뒤를 이강민, 최우진이 허둥지둥 따랐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박지훈이 문을 쾅 하고 잠갔습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박지훈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위협했어요. 자, 이제 어제 하던 이야기 계속해볼까? 어제 뭘 했는데? 채원이 세면대에 편안하게 기대며 너무나도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침착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뭘 했냐고. 네가 더 잘 알잖아. 이 X야. 이강민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머리를 변기에 쳐박았잖아. 벌써 잊었냐? 바로 그 순간 채원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것처럼요. 화장실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10도는 좋게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 그거? 채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빙하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거 정말 재미있었나? 뭐? 박지훈이 당황했어요.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19살짜리 여자의 머리를 변기에 처박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냐고 이 새끼들아. 세 사람이 동시에 흠칫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직전의 맹수 같은 눈빛이었어요. 너 누구야? 너 진짜 김하윤 맞아? 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나지기 말했어요. 잠깐,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김하윤이잖아. 아니야. 채원이 차갑게,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김채원이야. 하윤이 언니. 순간 화장실 안의 공기가 완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뭐라고? 김하윤 언니, 김채원, 27살이고 채원이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8년 복무하고 얼마 전에 전역하고 집에 왔는데 말이야. 박지훈이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화장실 벽에 등을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어제 우리 동생한테 한 짓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 좀 하러 왔어. 채원의 목소리에 섬뜩한 차가움이 뚝뚝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거짓말이지? 너 김하윤이잖아. 증명해봐. 이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증명? 채원이 비웃듯 핸드폰을 꺼내 하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8살 차이 나는 자매야. 신기하지? 세 사람이 사진을 보고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믿겠어? 채원이 핸드폰을 다시 조작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볼까?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복도 CCTV 영상. 박지훈 일행이 하윤을 괴롭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내 동생 상처 사진들. 하윤의 무릎에 난 끔찍한 상처와 갈기갈기 찢어진 교복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세 번째, 증언 녹음. 하윤이가 어젯밤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채원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증언. 너희가 방금 나를 하윤인 줄 알고 협박한 이 모든 상황. 박지훈이 벽에 더 바싹 몸을 밀착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박지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채원의 목소리에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 동생이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새벽 4시까지 악몽 꾸면서 잠도 못 잤어. 이 개자식들아. 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순간 세 사람의 눈빛에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마음 같아선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지만 특별히 단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여러분, 채원이 제시할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건은 세 가지야. 채원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내 동생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반 아이들 전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박지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후배든 절대 괴롭히지 마. 오히려 앞장서서 보호해. 그리고 세 번째, 채원이 박지훈에게 한 걸음 더 바싹 다가갔습니다. 거의 코가 닿을 듯한 거리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만약 이 약속 하나라도 어기면 그땐 내가 직접 진짜 고통이 뭔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게. 박지훈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가자. 10분 후 하윤의 교실. 쉬는 시간이라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지훈 일행이 들어왔어요. 교실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 선배? 반 아이들이 술렁였어요. 평소 3학년 선배들이 1학년 교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하윤,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채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박지훈이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실이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반 아이들 모두가 경악했어요.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하던 박지훈이 무릎을 꿇다니요. 김하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한 짓 진심으로 사과할게. 교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곧이어 이강민과 최우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반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박! 박지훈 선배가 하윤이한테 사과하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훈이 갑자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어. 교실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날 점심시간, 채원은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담했습니다.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박지훈 선배가 1학년들 괴롭히던 다른 3학년 선배들을 혼내줬어. 정말? 후배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자기한테 죽는다고. 완전 카리스마 대박이었어. 채원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민 선배랑 최우진 선배는 아예 후배 보호팀 같은 걸 만들었어. 보호팀?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까지 붙였다니까? 괴롭힘 당하는 후배들은 언제든 신고하세요. 라고. 우리 학교가 완전 클린해졌어. 이제 아무도 후배들 안 괴롭혀.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박지훈 선배가 울었어. 뭐? 왜? 1학년 애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는데 박지훈 선배가 직접 업고 보건실까지 막 뛰어가더라고. 그리고 보건실에서 자기가 후배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사과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다친 애가 선배 잘못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펑펑 우는 거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후배들 정말 잘 챙겨줄게 라고 하면서. 와, 진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 여러분, 이 정도 변화만 해도 충분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1년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채원이 동네 카페에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지훈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단정하고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채원님.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사함의 떨림이었어요. 여긴 어떻게? 하윤이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었거든요. 박지훈이 채원을 향해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들어올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박지훈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뭔데? 제 마음을 적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요. 감사? 네,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박지훈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무서웠어요. 언젠가 복수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뭘?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나쁜 놈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박지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채원님은 저를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707 특임대 출신이시니까. 저 같은 놈 하나쯤은. 그런데 대신 기회를 주셨어요.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네, 이제는 후배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좋아서 저한테 먼저 다가와요. 웃으면서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 꿈이 생겼습니다. 꿈? 경찰이 되고 싶어요. 채원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채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경찰? 네. 채원님처럼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강함이 아니라 지켜주는 진짜 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2년 후. 언니, 대박 소식이야. 하윤이가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뭔데? 박지훈 선배.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했대. 정말? 응. 그리고 언니한테 꼭 편지 보냈다고 전해달래. 바로 그때 채원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채원님, 저 드디어 경찰이 되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을 매일같이 떠올리며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채원님 덕분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채원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분명 멋진 경찰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윤이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서울대 심리학과에 합격했어. 와, 진짜? 우리 하윤이.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상담 심리사가 될 수 있겠네. 언니도 좋은 소식 있잖아. 채원도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도 청소년 상담센터에 정식으로 채용됐어. 정말? 와, 언니도 진짜 축하해.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언니 우리 학교가 학교 폭력 없는 전국 최우수 모범학교로 선정됐대. 진짜로? 작년부터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0건이래. 그리고 이강민, 최우진 선배가 시작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이 전국 우수 사례로 뽑혔대. 이강민은 사회복지사가, 최우진은 교사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재 두 자매가 나란히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언니, 가끔 그때 일 생각해봐. 어떤 일? 언니가 내 교복 입고 학교 갔던 날. 진짜 엄청난 용기였어. 나도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런데 왜 한 거야? 너 때문이지, 바보야. 내 동생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세상 어떤 언니가 가만히 있어? 채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 왜?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 박지훈이 정말 달라졌잖아.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경찰관이 되었고. 맞아.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하는 모습. 두 자매가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 물론이지.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야. 현재 박지우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로 일하며 학교 폭력 예방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강민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쉼터에서, 최우진은 교사가 되어 교단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동생 하유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고, 언니 채원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또 다른 하윤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채원은 폭력으로 복수하는 손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교육과 기회라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27살 언니가 19살 동생을 위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던 그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